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5월에 미세먼지 자욱한 하늘 아래, 아흔을, 그것도 왕성했던 청춘의 기운이 아득한 추억으로 멀어진 채 맞이하는 김만수의 모습은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여위어 있었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골을, 깊디 깊은 주름을 만들어 놓았죠. 한기임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의 쇠약해져가는 모습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만수 씨, 오늘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귀임의 목소리에는 따스함과 함께 걱정이 묻어났죠. 김만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날카로웠던 그 눈빛이 이제는 흐릿하게 빛을 잃어갔어요. 고마워, 여보. 자네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았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피난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처음 눈을 맞췄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로 70년이 넘는 세월을 애틋하게 살아온 부부였어요. 귀임은 늘 철저히 이성적이었고 미신이라 불리는 것들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귀임이기에 더욱 견디기 힘든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죠. 최근 들어 김만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던 귀임은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의학의 발전이 눈부시다 해도 구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몸은 더는 버티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귀임은 평생 찾지 않았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당이 이 동네에 산다지? 귀임은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자신이 미신이라 여겼던 것을 찾아온 자신이 낯설기만 했죠. 무당의 집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붉은 깃발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한옥 한 채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귀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지요.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무당은 쉰을 넘긴 듯한 여인이었어요. 특별한 복장도 없이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귀임은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무당이 물었어요. 귀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픕니다.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무당은 귀임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귀임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당의 눈이 잠시 초점을 잃더니 곧 충격적인 예언을 내뱉었어요. 남편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소. 하지만 두 번의 큰 고비가 올 거요. 특히 자동차를 조심하시오. 귀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철저히 이성적인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예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무당의 말이 귀에 맴도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귀임은 자신이 무당을 찾아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미신에 기대다니.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어요. 귀임은 집에 도착해 만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귀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지키겠어요.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슬비가 내리는 아침, 귀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오늘은 만수의 정기 검진일이었기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귀임은 그 느낌을 지우려 고개를 흔들었죠.
만수 씨, 일어나셔야 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희미해 보였어요. 여보, 오늘은 몸이 좀 무겁네. 귀임은 만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평소보다 체온이 높았어요. 열이 있네요. 더 서둘러야겠습니다. 귀임은 만수를 도와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겨우 비운 만수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귀임은 만수의 팔을 부축하며 현관을 나섰죠.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택시를 부를게요. 귀임이 말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귀임은 만수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어요. 그러나 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귀임의 가슴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당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동차를 조심하시오. 잠시만요. 귀임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소 가던 길 말고 큰 길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는 단조로운 골목길을 지나 병원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조금 돌아가는 큰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귀임은 자꾸만 가슴을 쓸어내렸죠. 병원에 도착하여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귀임은 문득 평소에 지나다니던 골목길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달리 소방차와 경찰차로 분주했어요. 귀임은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방금 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네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대요. 귀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평소대로 그 길을 지나갔다면 귀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무당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만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귀임은 겨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포와 혼란이 뒤엉켰습니다. 미신이라 생각했던 예언이 적중한 것이었으니 이것은 우연일까요? 귀임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귀임은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죠. 무당은 마치 귀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당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지요. 귀임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당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귀임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무당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닐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곁을 꼭 지키시오. 귀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니?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당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귀임은 답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귀임은 만수의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만수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잠시나마 그의 얼굴이 젊은 시절처럼 환하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햇볕이 좋네요. 만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귀임은 만수의 곁에 앉았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만수 씨, 저 약속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만수는 귀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고마워, 여보.
자네와 함께한 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네. 귀임은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남편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무당이 알 수 없는 예언이 현실이 되었기에 두 번째 고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귀임은 그 붉은 빛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만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내리라 다짐하면서요. 장마철의 끝자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새벽 2시. 귀임은 옆에서 자던 만수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급하게 불을 켜고 만수의 상태를 살펴본 귀임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만수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만수 씨,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귀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귀임은 즉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응급실이요? 제 남편이 갑자기 심하게 아파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15분은 귀임에게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귀임은 만수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대원들이 만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귀임은 구급차에 올라타면서도 만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예언이 다시 한번 귀임의 머릿속을 스쳤죠. 두 번째 고비. 이것이 두 번째 고비인 걸까? 병원에 도착한 만수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귀임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의사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김만수님의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귀임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떤가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장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병세가 너무 급격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귀임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녀는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매 순간 악화되고 있어요. 귀임은 중환자실로 안내되었고 산소 마스크와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만수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귀임은 만수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귀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은 점점 낮아졌고 의료진들은 점점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귀임은 만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피난길에서 당신이 내게 건넨 빵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새벽 4시 만수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히 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귀임은 강제로 밖으로 나가야 했고
병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5분 후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은 그 자체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귀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붕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당의 말이 울려 퍼졌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닐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곁을 꼭 지키시오. 병원 직원이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귀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만수가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의료 장비는 이미 제거되었고 만수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귀임은 만수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떠난 게 아니라고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병원 직원들은 귀임을 위로하며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귀임은 끝까지 만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예언, 그리고 그녀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고요. 병원 장례식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귀임은 만수의 시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친지들이 오가며 조문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귀임의 마음에 닿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멍하면서도 이상하게 결연했죠.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상황에서도 귀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금 쉬셔야 해요. 만수와 귀임의 장남인 김태연이 조심스레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지치시는 걸요. 귀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아. 너희들은 먼저 가봐. 난 여기 있을 거니까.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여기 있을 거야. 귀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과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귀임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번갈아 가며 귀임을 지키기로 했고 첫 번째는 태연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장례식장은 점점 더 적막해졌죠. 귀임은 시신 옆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손을 잡고 과거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피난길에서 당신이 내게 건넨 그 빵 한 조각.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태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는 귀임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아버지가. 태연아, 귀임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내 아버지와 나는 70년을 함께했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 그리고 지금도 그가 아직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들어. 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태연은 잠시 의자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그때 귀임은 조용히 일어나 만수가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산 너머 저 마을에 그리운 내님이 살고 계시다지요. 귀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그녀는 만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있다. 당신은 못 떠나. 새벽이 되자 태연의 동생 정연이 교대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태연은 정연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고 두 형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건강이 더 나빠지실 거야. 정연이 조심스럽게 귀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조금 쉬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지킬게요. 귀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아.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알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귀임의 모습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지쳐 보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의지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강했죠. 정연과 태연은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고 대신 곁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낮이 되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귀임은 여전히 만수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도 의사들도 가족들도 모두 귀임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만수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요? 당신은 밤새 내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었죠. 귀임은 웃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눈물 속에서도 빛났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귀임이 현실을 부정하며 망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당의 말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닐 수 있어. 그 말을 믿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았지만 귀임의 본능은 그 말이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고 장례식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귀임은 망가진 몸으로도 밤을 지새우며 시신 곁을 지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해가 뜨고 장례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을 준비하고 시신을 정리하는 단계였죠. 가족들은 모두 지친 얼굴로 모여 있었고 귀임은 여전히 만수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오랜 불면으로 인해 더욱 깊게 움푹 들어갔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 지도사 선생님이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실 거예요. 귀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만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함께 할게. 장례 지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귀임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께서 함께 하시죠. 장례 지도사가 양보했어요. 시신을 씻기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지도사와 조수들이 만수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동안 귀임은 곁에서 만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만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죠.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냈잖아요. 장례 지도사들은 귀임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귀임의 절대적인 확신과 끈질긴 사랑은 그들도 감동시켰어요. 시신을 씻기는 작업은 천천히 진행되었고 이제 상반신을 모두 씻긴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 지도사가 만수의 가슴에 수건을 대는 순간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귀임이 물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만수의 가슴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귀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장례 지도사는 만수의 코앞에 거울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어요. 거울에 희미하게 김이 서려요. 이분,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연과 정연이 달려왔고 모든 이들이 만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귀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씨, 귀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의 입에서 희미한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숨 쉰다? 눈을 희미하게 떴어요. 장례 지도사의 조수가 외쳤어요. 장례식장은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누군가가 즉시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고 태연과 정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귀인만이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귀임은 만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만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맥박을 확인한 의사의 얼굴은 점점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심정지 후 회복 현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경우는 100만 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귀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들리세요, 여보? 저예요, 귀임이에요. 당신 곁에 있어요. 만수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모든 의료진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귀임은 여전히 만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칠 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승리에 찬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연과 정연은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귀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이성보다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알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는 거야. 의사들은 계속해서 만수의 상태를 체크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의학적 기적은 그들의 경험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라자로 현상이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의사는 자발적 심장 재개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러나 귀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의학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수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중환자실의 모니터에서 울리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는 만수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귀임은 만수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계속해서 만수의 상태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뇌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심장 기능도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올지는. 귀임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적을 목격했기에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의사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만수는 이미 사망했다가 돌아온 것이었으니 그의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나 귀임은 그런 불안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영과 정연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고 친지들은 놀라운 소식에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어요. 모두가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귀인만큼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었죠. 어머니, 조금 쉬셔야 해요. 정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틀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귀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아. 내 아버지가 눈을 뜨실 때 내가 곁에 있어야 해.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고 귀임은 만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고난들. 마치 만수의 기억을 다시 깨우고 싶은 듯이요. 여보, 기억나요? 태연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귀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고 병실에는 귀임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모니터의 B-B 소리만 남았어요. 그때 만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귀임은 즉시 그 변화를 감지했어요. 만수 씨? 귀임이 숨을 죽이며 만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그의 눈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흐릿하고 초점이 없는 듯 했지만 점점 그의 시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귀임을 향했어요. 보. 만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귀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귀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만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귀임의 손을 약하게 꼭 쥐었어요.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 노래. 내가 부르던 노래가. 귀임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장례식장에서 불렀던 노래, 만수가 생전에 좋아하던 그 노래를 그가 들었다니요. 정말 들으셨어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내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던 것도. 귀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귀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만수가 깨어난 것을 보고 놀라움에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김만수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순식간에 병실은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만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귀임과 만수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7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만수의 상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뇌 기능도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고 장기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치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태영과 정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만수의 침대 주위에 모였을 때 만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죽었다가 돌아온 것 같아.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눈빛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기적입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돌려 귀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를 다시 데려온 건 귀임이었구나. 귀임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뜨겁게 껴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의 승리였어요. 만수의 회복은 의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사례를 나자로 증후군이라 부르며 학회에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귀임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무당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귀임은 만수를 부축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만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생기로 가득했죠. 여보, 집으로 가요. 귀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귀임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수 씨, 오늘 나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괜찮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좋아. 자네와 함께라면. 귀임은 택시기사에게 무당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이 기적의 시작점이 된 그곳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귀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만수가 물었어요. 귀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만수에게 무당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천천히 무당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귀임이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무당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만수와 귀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무당이 말했어요. 세 사람은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무당과 귀임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분이 귀임이 만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미리 알려주신 분이에요. 자동차 사고를 피하게 해주셨고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당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인가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단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죠. 귀임은 무당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제 남편이 돌아왔어요. 무당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공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길을 봤을 뿐이에요. 그 길을 연 건 당신의 마음이었죠. 하늘이 감동한 거예요. 만수는 귀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나를 다시 불러온 거였군. 무당은 따뜻한 차를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당신들의 사랑이 그런 경우였죠. 귀임은 처음으로 무당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미신이라 생각했던 것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귀임이 말을 이었어요. 무당은 손을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이 기적을 허락받은 만큼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에요. 만수는 무당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당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구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예요. 그녀의 사랑과 믿음이 당신을 다시 불러왔죠.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방 안에는 특별한 평화가 감돌았어요. 만수는 자신이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 돌아온 경험에 대해 조용히 생각했고, 귀임은 이 모든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귀임이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무당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능력이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죠. 이성과 논리만을 믿으면서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볼 수 있죠. 귀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해왔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당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 있어요. 이 기적은 시작에 불과해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당신들의 몫이죠. 만수와 귀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다짐과 더 깊어진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만수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귀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무당의 집을 나서며 귀임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무당은 문간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귀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세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만수의 죽음에서의 귀환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가득한 아침, 귀임은 커튼을 활짝 열며 방 안으로 밝은 햇살을 들였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만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죠. 오늘 아침도 참 좋은 날이네요. 귀임이 창가에서 말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게 매일 아침이 축복처럼 느껴져.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수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기적이라 불렸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이제는 소중한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도 산책 나갈까요? 귀임이 물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우리 항상 가는 그 공원으로 가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만수는 이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었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귀임이 옆에서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죠. 여보, 기억나? 만수가 공원 입구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이 공원은 훨씬 작았어. 귀임은 미소 지었어요. 네, 그때는 벤치도 몇 개 없었죠. 태연이와 정연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두 사람은 공원 중앙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이웃들로 가득했어요.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참 좋네. 만수가 말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 항상 바쁘게 살았지.
귀임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귀임아, 내가 죽어 있었을 때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귀임은 놀라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어떤 기억인데요? 어둠 속에 있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 그런데 만수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들려주는 우리의 추억들. 귀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들리셨던 거였군요. 그래. 내 목소리가 나를 다시 이끌어 주었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것도 느껴졌어. 그 따뜻함이 나를 다시 불러온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70년의 세월과 죽음조차 넘어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야. 만수가 귀임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귀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공원에서의 산책을 마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연이네 집에 들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반갑게 할아버지를 맞이했고 온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만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태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것도 기적이지. 가족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만수를 다시 얻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귀임과 만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임은 만수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창 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나 오늘 결심한 게 있어.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결심인데요? 우리가 가진 재산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부부들을 위한 의료 지원 같은 것 말이야. 내가 받은 기적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귀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함께 할게요. 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알았어. 내일부터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하자. 제2의 삶 재단이라고 이름 지을까 해. 귀임은 만수의 아이디어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기적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만수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임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한국 전쟁 피난길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귀임과 만수가 지금의 그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고 감동할까요? 여보, 우리가 참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귀임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귀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고 귀임과 만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가는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걷는 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어요. 배경에는 예전 피난길에 함께 걷던 둘의 젊은 시절 사진이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몰랐던 죽음을 이긴 사랑의 이야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귀임과 만수는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야. 만수의 말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